2023학년도 연세대 정시국제계열 ISE 융합과학공학부 최종 합격 후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비학원에서 연세대학교 정시국제계열 면접을 대비하고 2023년도 연세대학교 국제계열 융합과학공학부 ISE에 최종 합격한 정입니다. 연세대 합격에 있어 이비학원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를 공유하고자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연세대 ISE에 지원하게 된 계기. 연세대학교 국제계열은 수능 성적으로 3배수를 뽑고 이후 면접을 진행해 합격자를 최종 선발합니다. 모집 요강의 수능 성적과 면접 점수의 반영 비율이 91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면접의 영향력이 매우 작고 수능 성적으로만 당락이 결정되는 다른 학과들과 같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경쟁자들의 수능 점수가 매우 작은 차이로 촘촘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3배수 통과 이후에는 면접이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국제계열 면접을 잘 해내기만 한다면 연세대 ISE가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B학원을 선택한 과정. 위에 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대 국제계열은 3배수 통과 이후 면접이 당락을 결정합니다. 수시 재심은 면접 준비로 타 학원을 다녔었는데 당시 짧은 기간에 면접을 준비했을 때 완벽히 면접을 대비하지 못하고 아쉬운 결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110일 1차 발표 이후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면접을 준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비학원은 면접 전 날까지 110일 열흘간 면접 대비를 해주고 단톡방으로 인문 사회 쪽으로 폭넓은 자료를 공유해주어 과정에서도 계속 연습할 것이 있다는 점이 제게 가장 큰 메리트로 다가왔습니다. 수업 내용. 이 시간 수업 중 1시간씩 오쌤, 김쌤, 배쌤, JP쌤이 번갈아서 수업해주셨습니다. 요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교실에서 3명 줌으로 2명 총 5명으로 이루어진 수업이었고 교실 수업을 못할 때 언제든 줌 수업으로도 할 수 있어서 이 점이 매우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수업. 녹화 영상을 이메일로 받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복습할 수 있어서 이 점도 너무나도 큰 메리트였습니다. 영어 제시문, 한글 제시문, 도표, 그래프 등 다양한 자료로 이루어진 문제를 정해진 시간 동안 풀고 돌아가며 답변을 발표하면 선생님께서 개인 피드백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모범 답안을 제시해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첫날 발표할 때는 정말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떨리는데 면접 당일에는 얼마나 떨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업을 거듭할수록 긴장감보다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이 재밌기도 했고 분위기도 전혀 무겁지 않아서 발표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료. 이비학원 자료의 퀄리티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일단 양이 충분합니다. 면접 당일까지 매일 각각의 파이널 클래스 전용 단톡방을 만들어 자료가 나오고 하루 분량도 절대 적은 양이 아닙니다. 학원에 가서 받는 프린트 자료는 지금까지의 연세대 수시 정시 기출문제와 타 대학 기출문제 그리고 최근 이슈 자료 등이 있습니다. 최근 이슈에 대한 프린트가 가장 많은데 유전자 변형지 에모가 주제라면 GMO 관련 제시문, 질문, 제시문과 질문의 영어 버전, 모범 답안들, 최근 기사들, 관련 용어 정리, GMO 찬성과 반대의 근거들, 관련 도서 내용 등이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열흘간 총 200개가 넘는 이슈들에 대한 자료를 이런 식으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단톡방에 선생님께서 어려운 내용을 쉽고 재밌게 기억할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올려주십니다. 이것 또한 양이 매우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들을 따로 집어주시기도 합니다. 면접 당일. 면접은 1시 30분이었고 1시부터 입장을 해 대기했습니다. 저는 대기 시간이 좀 긴 편이었는데 이상하리만큼 긴장이 되지 않아서 대기실에서 그냥 잤습니다. 학원에서 너무 연습을 해서 면접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높았던 것 같습니다. 비대면 녹화 면접이었고 제시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인터넷과 SNS의 사용도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하게 되는 일이 잦아짐. 사생활은 개인의 비밀이 비밀로 유지될 때 지켜지는데 개인정보의 공개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진 이 사회는 사생활 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는 개인의 심리적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함. 나 자기 표현이란 개인이 자신의 자아를 표현하고 타인에게 공유하는 개념. SNS는 개인의 자기 표현을 보장하고 이가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줌. 다 영어 제시문 프라이버시의 역설. 호주의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나 그에 대한 노력은 대부분 하지 않음이 확인됨.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현대인의 모순에 대해 지적함. 도표 자기통제 수준.
SNSN 업로드 정도에 따른 개인의 심리적 만족도. 문제 1. 가나다 비교 분석 40. 문제 2. 라를 바탕으로 가나의 타당성 평가 60. 놀랍게도 저는 면접 전날 학원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프라이버시 관련 제시문에 대한 발표 내용을 대본으로 쓰고 외울 만큼 완벽히 숙지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신 있는 주제였고, 무리 없이 4분 50초 정도 분량을 채워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문제 1은 SNS의 부정적인 점을 부각한 가와 긍정적인 점을 언급한 나의 내용을 비교한 후 프라이버시의 역설에 대해 설명한 다는 제시문. 가와 나가 모두 옳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답변 내용 일부. 가의 내용처럼 잦은 SNS 사용으로 우리는 점점 공개되고 사생활의 경계가 흐릿해지며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의 내용처럼 우리는 각자의 사생활을 공유하며 타인을 인식하고 타인에게 나를 인지시켜 자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안정감은 불안함을 감수할 만큼 달콤하기에 우리는 이 역설적인 행동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SNS는 모든 정보와 사람들이 공개되고 연결되는 광장이고 우리는 이 광장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2는 1. 자기통제 수준과 SNS 업로드 횟수가 높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감이 높다. 2. 자기통제 수준보다 SNS 업로드 횟수가 심리적 안정감에 주는 영향력이 높다. 이 두 특징을 활용하여 답했습니다. 특징을 명확하게 잡고 나니 답변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면접 당일 제시문 분석은 학원에서 봤던 수많은 제시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시문의 형식은 유사하고 내용에 본인의 생각을 잘 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학원의 자료도 아주 유용했지만 수업 시간에 정해진 시간 동안 의견을 정리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계열 정시 모집 전형 지원자분들 혼자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비학원과 함께 후회 없이 면접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간 수업해주신 파이널 오쌤, 김쌤, 배쌤, JP쌤 쌤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